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고등학교 진학지도부장 서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2023학년도 수시 전형 논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진학지도 대입 리더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먼저 특징을 좀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그리고 논술 전형이 필요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로부터 이 논술 전형 어떻게 쓰나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술 관련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 한 85분의 어떤 학부모님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질문지가 대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생님, 논술 전형은 몇 등급까지 준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내신 성적도 안 되는데 우리 기말고사,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를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 반영 비율과 내신 등급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한가를 물어보셨고요. 자, 세 번째가 논술 경쟁률이 높은데 합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논술 시작은 언제부터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가천대와 같은 어떤 약술 논술 대비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논술 전형, 현역도 합격할 수 있나요? 였거든요. 논술 전형 자체가 N수생을 위한 전형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언어 영역, 수리 영역, 논술 준비하려면 국어와 수학이 몇 등급까지는 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질문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도 아시고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 인원이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 완화가 이어지고 있죠. 세 번째, 학생부 비중은 낮아지고 논술고사 비중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쟁률이요. 30대 1에서 많게는 100대 1로 매우 높으나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의치 약 한 수인데요. 의예과 128명, 치의회 26명, 약학 67명, 한의회 21명, 수의회 16명을 논술로 선발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대학별 논술 전형 변화인데요. 올해 가장 큰 변화가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 논술이 신설됐다는 얘기고요. 서경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지만 논술 40, 학생부 60입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상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어떤 그 전문가들께서는 서경대학교 논술을 논술 전형으로 평가하지 않고 교과 전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논술 100% 대학이 증가했죠. 덕성여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가 논술 100%를 선발하고요. 기존에 이 세 대학을 합쳐가지고 총 6개 대학이 논술 100%를 선발합니다. 세 번째, 과학 논술 폐지가 됐습니다. 건국대, 성균관대가 올해는 수리 논술만 실시하게 되겠고요. 의학학 계열에 신설된 대학이 있는데 성균관대가 의예과를 신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가 약학과를 5명씩 선발을 합니다. 단 아쉽게도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의예과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논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논술 전형은 어렵지만 전략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라든지 어떤 학교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만 잘 소화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 논술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수능이 몇 등급이지? 내신 몇 등급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이 없다라면 정말 논술입니다. 논술로 진검승부를 해야 되고요. 상위권 재수생들의 어떤 합격률이 상당히 높게 되죠. 하지만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미반영할 경우에는 N수생들보다는요, 현역들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봅니다. 언어,
언어, 그다음에 통계 언어, 수리 영어 재심은 수리 과학, 통합형의 문제들이 있고요. 내가 어떤 유형에 맞는가를 먼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고 합격률이 낮고요. 충원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뭐랄까요? 그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차피 정시까지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논술 전형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논술 준비를 한다면 저는 정시 준비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능과 논술, 수능과 교과, 그리고 수능 종합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3개년간 논술 전형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모집 인원 증가 대학은 11개 대학이고요. 감소 대학은 18개 대학입니다. 그중에서 가천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중앙대가 가장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인원별로 약간 계속해서 53명, 93명, 984명 이렇게 인원수가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논술 전형은 없어질 것 같은 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대학들이 학생들을 논술 전형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논술 실시 대학입니다. 서울은 22개교, 경기, 인천 12개교, 강원, 세종 3개고고요. 충남, 대구, 울산, 부산에서는 4개교가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첫 논술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내신이 좀 낮다거나 아니면 수능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한번 노려봐도 좋고요. 이 빨간색 대학들은요, 주로 이제 자연계만 뽑는 대학들입니다. 자연계만 뽑는 대학들이니까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요, 한국산업기술대학이 한국공학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한국공학대하고요, 한국항공대 굉장히 혼동하시더라고요. 네, 산업기술대가 한국공학대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전형 방법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100% 대학이 이렇게 이제 6개 학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에 교과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죠. 한양대가 이제 비교과로 출결 봉사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것을 반영하느냐 그랬더니요. 학생들의 어떤 성실성을 좀 평가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출결 봉사 확인해 보시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교과가 10% 들어가죠. 논술 비중 인원 증가 대학은 성균관대, 항공대, 한양대가 100%로 뽑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한양대가 100%가 아니라 이제 90%였죠. 자, 다음이요. 자, 70에서 이제 70%, 30%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과가 40에서 30% 되면 내신 반영 비율이 무시 못합니다. 논술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내신 점수에서 깎이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1차 지필고사라든지 2차 지필고사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논술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23개 교고요. 미적용이 18개 대학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 우리 학생들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큼은 좀 가져가셔야죠. 자, 그리고요. 논술 전형 계열별 실시 대학들, 인문 계열만 실시 하는 대학은 경기대입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만 실시하는 대학은 시립대, 중앙대 안성, 홍익대 세종 캠퍼스하고 울산대 의예과, 서울과학기술대학입니다. 자, 인문계열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이제 좀 학부모님들 좀 보시기 쉽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세계합 4인 대학은 어디야? 세계합 5인 대학은 어디야? 대학별로 나눈 것보다요. 최저 기준 중심으로 대학을 조금 분별해봤습니다. 세계합 4는 어찌됐든 인문계열에서 경희대가 한의예과를 뽑고요. 세계합 5, 세계합 6인 대학이 있고 세계합 7 홍익대가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한국사, 제2 외국어하고 한문이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반영 비율 등급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은 주로 한국사 최저 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제자들 중에 한국사가 최저학력 기준이 4등급이었는데요. 29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3등급이었는데 29점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나머지 최저학력 기준을 다 맞추었는데 한국사 기준을 못 맞추게 되니까 아이가 논술 시험에 갔어도 불합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국사 공부할 수 있도록 논술 전형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등급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최저학력 기준에서 떨어지는 대학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합 3부터 시작해서 한개 3등급까지 찾아봤습니다. 두 개합 3등급은 한국외대 LD, LT학부고요. 그 다음에 두 개합 4인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 숭실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 두 개합 6이었거든요. 영어 제외하고. 그런데 올해 두 개합 4로 바뀌었습니다. 이 최저학력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학생들이 지원할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 뒷부분에서 숭실대학교 입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합 6인 대학들, 두 개합 7인 대학들, 한 개 3등급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보면요. 가천대, 경희대, 고대, 세종이라든지 서울여대는 한 개 3등급입니다. 서울여대 이제 한 개 3등급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 3등급이지만 영어 2등급 5화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5화거든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 혹은 한 개 3등급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개합 4입니다. 그런데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 중에서 두 개합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원시키실 때 아니면 우리 학생들 지원할 때 경찰행정학부는 국수영 중에서 두 개합 4를 맞춰야 되는구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국사 마찬가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적용 대학들 이렇게 있고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겠습니다. 4개합 5인 대학부터 3개합 4인 대학까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의예과가 굉장히 높죠. 성균관대, 울산대, 중앙대, 의대가 4개합 5입니다. 탐구도 2개 과목을 반영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4개합 5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최저 충족률 자체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아주대 의학과 4개합 6이고요. 그리고 3개 1등급인 대학이 있고 3개 4등급인 대학이 있죠. 특별히 이제 성균관대하고 연세대 미래의예과를 보십시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1, 과학 2, 과탐 1, 과탐 2죠. 여기에서 이제 3개합 3을 맞추거나 3개합 4를 맞추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균관대라든지 연세대 미래의예 캠퍼스를 의예과를 지원하게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논술 전형에서 이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시죠. 3개합 5부터 3개합 6, 3개합 8, 2개합 4, 2개합 5위까지인 대학들입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2개합 4 보면요. 연세대 미래 간호죠. 미래 캠퍼스 같은 게 간호학과가 2개합 4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대학이 어디냐면 이화여대입니다. 물론 숭실대학교하고 이화여대인데요. 숭실대는 작년에 2개합 7이었고요. 영어 빼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3개합 6이었는데 올해 2개합 5로 최저학력 기준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입학처에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낮추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작년에 3개합 6이라고 하는 어떤 최저학력 기준 설정이 굉장히 여학생들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2개합 5로 낮추었다. 그러면 최저 충족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70%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자연계열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학력 기준까지도 고민하시고 또 충족률까지도 고민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개합 6부터 미적용 대학들이죠. 마찬가지로 2개합 6인 대학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세종대죠. 세종대 캠퍼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이 한 개 4등급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개 4등급 홍익대 세종. 올해 이제 체저를 두고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고대 세종 마찬가지로 영어 2등급이고요. 한 개 3등급 요 코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보면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강화되었다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성균관대학교하고 성균관대 인문이라든지 자연 같은 경우에는 3개합 5에서 6으로 완화되었다라고 나름대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영어 2등급이 기본 조건이었고 2개합 3이라든지 2개합 4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3개합 5에서 6인 대학들, 3개합 5인 대학은 학과는 문과에서 성균관대는 어딘가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학과입니다. 과연 세계화 5를 우리 학생들이 맞추기 쉬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자연계 세계화 5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학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혜택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완화대학인데요. 세종대학교입니다. 작년에 보면 두기합 4에서 두기합 5였는데 올해 두기합 5에서 두기합 6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경쟁률 또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설명 좀 드렸고요. 중앙대가 세기합 6에서 세기합 6인데 탐구가 2과목에서 1개 과목으로 줄었습니다. 세기합 6에서 세기 1과목으로 줄어들 때요. 최저 충족률 자체가 굉장히 10% 이상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앙대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논술 실력이 중요한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 요거 설명드렸죠? 요거 설명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논술 인원 모집 비교입니다.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학별로 정리를 해놨고요.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대학은 어느 대학이냐면, 그죠? 우리 중앙대하고 이화여대입니다.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계열에서 99명이 줄어들었고요. 중앙대 안성도 역시 35명. 그러니까 중앙대 문과가 99명, 자연계가 65명이거든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문과에서 1명이 감소했지만 자연계에서 19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한국외대 잘 보십시오. 한국외대가 이제 대학 구조 조정 때문에 과를 많이 구조 조정을 했죠. 통번역 대학이 이제 서울로 가게 되고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중심 대학, 그다음에 이제 과 개설이 되는 것이 보면 자유전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전공 인문과 자유전공 자연이 개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 캠퍼스는 인문 계열이 8명 줄어들지만 자연계열에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요거 보시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호위대 수정 캠퍼스에서 121명을 신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경쟁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감소 추세인 반면에 이 지원 인원 자체가 어떻습니까?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보면 지원 인원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작년에 이제 38.42대 1이었거든요. 38.42대 1이었고요. 예, 수치상으로 올라갔죠. 자, 대학별로 좀 지켜볼 겁니다. 대학별로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빨간색 칠한 부분들이 굉장히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대학들입니다. 카톨릭대, 경희대 국제캠퍼스죠. 경희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86대 1을 넘었습니다. 100.86대 1을 넘었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경희대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응시 기준을 비교할 때는 아주 전년도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충족률 자체가 거의 70에서 80%까지 육박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년도 경쟁률 보면 26대 1,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20대 1이 차마 안 됐었거든요. 많은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30대 1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 작년에 38.55대 1,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도 40대 1이 넘는 학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경쟁률이 좀 낮아서 지원해 볼 만한데 라고 하는 대학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보면 여기 여대하고 이제 덕성여대, 동국대, 서강대가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28.2대 1에서 44.5대 1, 동국대가 38대 1에서 51대 1, 그리고 서강대 역시 100대 1의 경쟁률을 넘겼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어떤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최저 충족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학교가 작년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별히 성균관대하고 아주대학은요, 경쟁률이 70대 1을 넘겼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3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경쟁률을 통해서 볼 때요, 작년도 경쟁률은 보니까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학생대 선호대학 중심으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특별히 여대 같은 경우 사실 여대 경쟁률은 20대 1에서 한 3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40대 1을 넘기고 있습니다. 뭐 30대 1도 넘기고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 작년에는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대를 많이 쓰지 않았는가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이화여대 마찬가지 31대 1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보시죠. 97.51대 1이었어요. 정치외교학과가 작년에 몇 대 몇이었을까요? 200대 1이 넘었습니다. 예, 200대 1이 넘어가지고 과연 그 학과에 붙는 애들은 누군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한양대 에리카가 대신에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38대 1에서 11대 1. 예, 저는 작년에 이 경쟁률 한양대 에리카 경쟁률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이 에리카 캠퍼스에 넣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합불 여부에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거 보셨기 때문에요. 우리 대학 논술 경쟁률 끝까지 첫날부터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과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도 잡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 논술 경쟁률이죠. 이 빨간 대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어떤 대학들인가요? 보시면 이 대학들은 적성고사에서 이제 약술 논술로 변경된 대학들이죠. 저는 그래서 전년도 이 대학들의 경쟁률과 논술로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좀 살펴봤더니요. 2021학년도 보니까 가천대 25대 1, 수원대 11대 1, 그 다음에 고려대가 14대 1이었어요. 그런데 경쟁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적성에 지원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논술 전형에 지원했구나라는 어떤 변수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제가 밑에 좀 깔아놨는데요. 전년도 적성 지원자가 168명 모집에 경쟁률은 13.93대 1이었어요. 이 인원수들이 수능 이번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 얼마만큼 지원할까 이 경쟁률 추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대학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술과 학생부 성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우리 박건우 선생님 자료에서 참고해서 수정을 한 자료입니다. 모든 대학들 1등급부터 이렇게 9등급까지 설치를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이 빨간 지역의 어떤 7등급대, 6등급대 이런 어떤 성적대가 있을 거예요. 이 대학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작년에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논술을 쓰다 보니까 이 성적 급간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내신 6등급, 7등급, 8등급이면 실제로 논술 지원에도 합격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가천대가 7등급이 60점, 100점, 120점입니다. 그럼 아예 논술로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가천대 지원하려면 적어도 4, 5등급대 학생들, 6등급대 초반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다음이죠. 다음 대학도 전국대 7등급, 8등급, 9등급. 예, 여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6등급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쉬운 대학이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세종대는 5등급 학생이 지원하게 되면 조금 어렵겠죠. 숙명여대 6등급, 아주대 5등급. 이화여대 같은 경우 내신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4등급에서 18점부터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의 영향력이 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하대 7등급, 8등급,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6등급도 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표 활용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별 논술 고사일에 따라서 고사일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 대학별 논술 고사일에 따라서 대학들의 경쟁률이 출렁입니다. 한번 보시면 수능 전입니다. 수능 전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는 대학이 서경대학교거든요. 그리고 10월 29일 날이 경기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봅니다. 수능 며칠 앞두고 경기대, 서경대 논술 지원하기가 굉장히 도전욕이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대하고 성신여대가 제자리를 잡았고요. 홍익대, 카톨릭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가 10월 8일, 9일 전년도와 동일한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결시율이 거의 없다는 거죠.
수능 전에 실시하는 논술 대학들은 결시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결시율이 50% 이상인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뭐 이때야 우리 학생들 보면 성신여대 논술 간다, 뭐 연대 논술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의에 불타 있습니다. 저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최저학력 기준인 대학은 반드시 최저를 맞추도록 공부들을 해야 되겠죠. 자,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 이후에 보면 수능 다음 날이 바로 송실되기 때문에 인문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를 좀 서둘러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아들 해보니까 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술 많이 보는 대학들이 11월 19일과 20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자, 다음 보면 뭐죠? 이게 슈퍼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논술 11월 26일하고 11월 27일에 다 몰려 있어요.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6개 조합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논술을 잘 써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오기 전에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요. 선생님, 아주대 의예과 결실은 얼마나 되고 아주대 논술. 제가 사실 여기 아주대를 본 이유가 뭐냐면 논술 맨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일과 12월 4일이거든요. 이 대학을 지원한 아이들이 과연 그때까지 논술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저희 아들 녀석도 그러거든요. 아빠, 준비 안 해요, 아빠. 그냥 가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대 결시율이 어느 정도 되고 최저 충족률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대 의예과 결시율은 61%였고요. 최저 충족률은 41%. 그리고 문과는 17.5, 자연계는 30.1%의 결시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결시율이 한 50%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결시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논술 고사일이 수능 전이냐 아니면 수능 이후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있죠. 어느 대학인가요? 성신여대학하고 그리고 홍익대학교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정말 올인한다라고 하면 수능 이후 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고요. 수능에 자신감이 없다라면 수능 전 대학들을 선택해서 선별해서 논술고사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정보 제공 방법인데요. 대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모의 논술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논술 가이드북, 그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우리 학생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대 미래까지, 외대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논술 특강이라든지 전형 안내 동영상, 입학 설명의 동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 논술 일정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7월 달쯤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학교에 오는 공문들을 다 정리해서 날짜별로 소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모의 논술 6월 24일까지 세종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가천대, 수원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7월 9일까지, 7월 8일까지 진행되는 대학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논술 신설 대학입니다. 아까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첫 번째가 서경대입니다. 서경대는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 것은 교과가 60% 들어가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죠. 교과 60에 논술 40이고요. 반영 비율상 학생부 교과로 분류하게 되고요. 3, 4개 지문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어 지문 같은 경우 3, 4개 지문,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6문항 정도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5문제죠. 가천대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서경대 모의 논술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뭐 거의 예전에 어떤 적성 문형을 약간 변형해 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홍익대 세종이죠. 저는 사실 이 대학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한계 4등급이고요. 논술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왜요? 교과 10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90분이고요. 세종대 모의 논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제가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라면 어느 정도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약술 논술 대학들 아까 궁금해 하셨잖아요. 이 자료는 이제 서울에 있는 박정기 선생님 자료를 제가 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천대부터 고대, 세종, 서경대, 수원대, 공학대, 그 다음에 홍익대입니다. 문항수 그대로죠. 가천대에 15문항, 그리고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자연 8문항 내외, 약각 3문항 내외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많이 활용합니다. 가천대 입사관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수능 연계 교재에서 어찌됐든 약술 논술 문제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연계 교재,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능 특강과 연계된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열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시험 시간이고요. 한번 120분부터 80분까지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논술 유형입니다. 우리 학생들 인문계 논술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유형 논술에 적합하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언어 논술이냐 아니면 언어 통계 쪽이 강점이 있느냐 아니면 수리를 잘하느냐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관건이겠죠. 특별히 통계 도표 문제인데요. 건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수치, 특히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과목들에 강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 있잖아요. 경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률과 통계 수준까지, 확률과 통계 문제들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특이한 것은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가 수리 논술만 보죠. 예, 경영학과에서 수리 논술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영어 제시문 있는 대학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입니다. 그리고 교과 논술이 있는 대학은 아까 약술 논술인 거잖아요. 요 대학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살펴봤어요. 작년도 2021년도 기준이고요. 이 대학들에서는 주로 탐구에서 어떻게 영향력이 있었을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카톨릭대부터 쭉 봤는데요. 경북대라든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밖 활용도가 조금 높은 대학들로 분별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통합사회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회문화, 생활과의 윤리 이런 과목들이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들 논술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사회탐구 영역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 성신여대 역시 교과서 밖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명여대부터 이화여대까지죠. 이화여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과보다 국어, 문학, 독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런 성향이 좀 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인문 1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생활과 윤리 경제 파트에서는 작년에 인문 2에서 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부터 이제 홍익대까지죠. 한양대가 특히 이제 교과서 밖 자료 활용도가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요. 정말 논술로 진검승부를 보는 대학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연논술입니다. 자연논술 대학 시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궁금했어요. 사실 이거를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보고 왔어요. 사실 이제 수리 가형 기준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생님 수학 3, 4등급이면 지금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을 했을 때 몇 등급 정도의 아이들입니까? 했더니 2등급, 3등급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2등급이다. 의예과가 굉장히 많죠. 어떤 선생님들은 의예과 쓰려면 최소한 21번 문제, 30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면 의예과 지원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2등급, 3등급 되니까 제가 볼 땐 이 대학들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최상위권 아이들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홍익대 세종 캠퍼스까지, 여기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빠져있죠.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대학들보다는 한 단계가 더 낮은 대학들입니다. 자, 다음이죠. 언어수리, 과학통합, 수리논술, 수리과학 보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과학통합, 유일하게 서울여대 보시죠. 과학통합 논술만 보거든요. 그래서 과학 실력만 있으면 서울여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수리 논술이 대부분이지만 수리 과학 보는 대학은 대체적으로 의예과 계열이 수학 과학을 많이 보는구나. 그리고 의학 논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수리 같은 경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수리 논술 출제 범위거든요. 그래서 수학 1, 2를 잘한다면 외대부터 시작해서 이 경북대 자연계열 한국기술교대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내신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수학 1, 2에 강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에 지원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대학들이 있죠. 미적분까지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미적분 보는 대학들 세종대부터 세종 자연계열까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대학이 어딘가요?
수학원부터 기하까지 보는 대학들이에요. 12개 대학이거든요. 확통과 기하를 반드시 해야만 볼 수 있는 대학들이죠. 연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경제 수학이라든지 수학 과제 탐구까지도 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너 기하 선택했니? 그 논술 접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미적분이거든요.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를 공부하지 않아도요.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가 커버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요. 물론 요거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과학탐구 지정대학 같은 경우, 요 대학들입니다. 연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학까지죠. 과학논술 폐지대학은 어딘가요? 건대하고 성균관대라고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제대학, 기하 출제대학이었어요. 기하 출제대학, 과연 여기 대학들이 작년에 기하를 한다라고 약속했던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실제로 출제한 대학은 이 9개 대학이었고요. 미출제 대학은 이 5개 대학이었습니다. 미출친 부분이 뭘 의미할까요? 심층 있게 공부를 해야 기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대학들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문제 속에서 어떤 단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이요. 확통 출제 대학이죠. 15개 대학이 출제를 했고요. 6개 대학은 미출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익대, 강운대, 연세대, 미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률과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충분한 연습을 거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기하와 확통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예체능 계열입니다. 예체능 계열도 논술로 가나요? 갑니다. 대학 보면 2, 4, 6, 7개 대학이 있죠. 가장 흔한 대학이 경희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대 글로벌 산업 스포츠 학부가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 개 3등급입니다. 저희 반 학생이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논술 준비를 많이 했냐고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수능 때 처음 영어를 하나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논술 한번 써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2번인가 3번 사실 연습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붙더라고요. 운이 좋았던 것보다는요. 그 학생이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주제와 연관해서 많은 토의를 했던 학생입니다. 자, 다음이요. 의치한 약수죠. 이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인데요. 의예과 신설 아까 성균관대라고 말씀드렸고요. 한양대는 폐지를 했습니다. 내용들 보시고요. 자, 경쟁률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저는 작년에 이 경쟁률을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빨간색이 다 400대 1인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학 어떻습니까? 작년에 약학이 어떤 하단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666 4대 1이요. 아주 까무러쳤습니다. 사실 경쟁률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랬던 적이 있고요. 자, 고대 세종도 400대 1이 넘었죠. 그러니까 참 최상위권 의예과 경쟁률이 높아도요. 적어도 한 30%의 최저 충족률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나 의치한 약수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충족은 당연히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내기합 5부터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최저 충족률이 높게 되면 어찌됐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대 결시율 62%, 수능 최저 충족률은 41%라고 말씀드렸죠. 자, 치의예과는 어느 대학인가요? 경희대, 경북대, 연세대학이 있고요. 자, 한의예과는 경희대만 보죠. 그리고 약학과는 경희대 논술 4개합 5입니다. 그리고 3과목 반영 대학들이 있고요. 경희대 논술 우수가 이 빨간 대학이 보면 신설이 됐거나 아니면 최저가 좀 강화된 대학들이거든요. 이런 대학 중심으로 4개 강점이 있다라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마지막인 거죠. 최저 없습니다. 여기 연대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 최저가 없죠. 자, 최저 충족률과 그리고 경쟁률인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쟁률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논술 등록자 내신 및 논술 결과를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요. 숙대 같은 경우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경쟁률 자체가 어떻습니까?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인데요. 경쟁률이 어떤 그 높음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도 높죠. 작년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36.7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실 경쟁률은 16.4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 자체가 경쟁률이 올라가면 실 경쟁률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보여집니다.
다음이요. 숭실대학교입니다. 지원자 충족률은 45.7% 정도가 충족을 했는데 인문, 경상, 자연 계열이 다르죠. 인문은 28.2, 경상 계열은 31.2, 59.3이다. 자연 계열은. 자, 과별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어떻게 최저 충족률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요. 동문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충족률이 11.1%밖에 안 됐어요. 최저 경쟁률이 27.33대 1이었고요. 자, 다음에 회계라든지 금융학부는 최저 충족률이 6.7%였거든요. 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계보험수리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자연계열이었던 건가요? 네, 보면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높았다. 문과보다는 어쨌든 자연계열 쪽이 최저 충족률이 50%는 선회한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70%가 넘는 충족률을 보였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요. 경쟁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경쟁률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었죠. 인문계열 11.4대 1, 11.5대 1, 자연계열 14.8대 1, 14.5대 1.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실질 경쟁률은 13대 1이었다라는 거죠. 경쟁률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최저 충족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변화가 없었던 대학이 작년에 동국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보시면 경제학과 19%, 그리고 경찰행정 14%, AI 융합학부 작년에 처음 뽑았는데요. 8% 최저 충족률을 보였어요. 예. 그리고 요 동국대학교 여기 보시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40% 이상이 보이죠. 서강대학교입니다. 궁금했거든요. 2021학년도에 76.8대 1, 그리고 2022학년도에 100대 1이 넘었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25대 1에서 29.8대 1로 넘어갔고요. 충원율 자체가 떨어졌어요. 경쟁률 자체가 높았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리학, 컴퓨터학 전공 2021학년도에 최저 충족률이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2학년도에 보면 18.67대로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최저 충족도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올라간들 최저 학력 충족을 맞추게 되면 합격 확률 또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합격생이 말하는 합격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어떤 비결을 들어보면 어떻게 논술 준비를 해야 되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그게 오더라고요. 보면 인문계열 학생이었는데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학과의 내신 4.8이었습니다. 논술 준비 어떻게 했냐면 저희 학생이었거든요. 저희 반 학생이었고요. 각종 대학교 논술 문제, 기본 문제 유형을 익혔고 학교에서 하는 어떤 논술 수업에서 첨삭 시스템을 통해서 논술에서 발생한 실수를 고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논술은 글 쓰는 실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논술 문제를 잘 분석하고 그 대학교가 추구하는 답안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입니다. 이 학생도 우리 반 학생이었는데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논술 준비, 평소에는 수능 공부에만 올인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학교 수업을 활용해서 실제 시험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글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합격한 이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글과 스타일에 맞는 학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대 논술이 이 학생하고 맞았거든요. 그리고 최저를 당연히 맞춘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능 준비에 올인했습니다. 논술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이 합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고요.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의 글에 빠르게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학생입니다. 이 학생 사관왕이죠. 참 열심히 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도 역시 평소 수능 공부에만 올인했다고 그랬고요. 수능을 보고 최저를 맞춘 학교들을 중심으로 3일에서 2주간 논술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좀 특이했죠. 특히 이 학생의 공부 방법은 뭐였냐면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문제지와 해설지를 이용했습니다. 합격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논술에 맞는지 탐구해보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최저 있는 논술 전형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인다. 최저 2합, 그 다음에 4, 안정 2개, 3합 6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높은 대학에 지원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답안보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쓰려고 노력한 것이 합격의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쓰기보다는 문제 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전체 답안을 유기성 있게 그리고 매끄럽게 작성했습니다. 이 학생이 서강대 물리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학교에서 진행했던 첨삭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논술은 답이 아닌 과정을 맞추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답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합격한 이유, 운이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이 학생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중심으로 원서를 넣는 것이 주요했다고 하고요. 이 학생 사관왕을 했습니다. 그렇죠? 논술 준비 이렇게 했고요. 합격한 이유, 논술 시작 빨리부터 해라. 수학인데요. 자, 저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수능 수학 잘하면 논술도 잘한다 생각하겠지만 무조건 지원할 대학 기출문제 풀며 그 학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 실력이 있다면 과학 시험 같이 보는 거 지원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지원할 학교 시간에 맞추어서 시험 보고 채점해라. 수능 최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학교,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논술은 절대 운이 아닌 실력이다. 끝까지 기출 파서 분석할 학교 모의시험 보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들의 어떤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논술에 합격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저는 딱 3가지 줬어요. 야, 너 논술 준비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합격한 것 같아? 라고만 이 문항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후배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논술 전략입니다. 저는 논술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떤가요? 지원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2번째, 내신에 영향력 있는 대학들 보셔야 되거든요. 교과 내신 주의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대학별 논술 유형 파악하셔야 되고요. 첨삭과정, 모의 논술, 선행학습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한 정시 전형 대학도 한번 목표로 설정을 해보세요. 논술이 다가 아니죠.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반 학생인데요. 내신이 4.2등급이었어요. 그 학생 4월 모의고사에서 5, 1등급 나왔고요. 6월 달에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능 가서 밀렸어요.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논술 6개 다 썼는데 다 떨어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는 조금 낮은 대학에 갔습니다. 물론 그 학생이 다시 재도전해서 어떤 유수한 어떤 유명 대학에 가긴 했지만요. 그 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논술을 굉장히 잘 쓰는 줄 알았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는데 합격할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논술은 실제 잘 쓰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날 어떤 지문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조화를 잘 이루셔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반 학생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건가, 이 부분까지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입니다.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 학교에 맞추어서 전략입니다. 그 학교에 맞추어서 준비하게 되면 합격 확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략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